머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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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림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드디어 2022년도 영스타의 유망주 토픽 리스트 바로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포드부터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포드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엄청 큰 관심이 많았고 제가 너무 없어 보여갖고 네. 8달러, 7달러, 8달러 하면서 가끔 얘기하면서 절대로 어디 가서 영스타 아니면 이효수님이 이거 얘기했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요? 미줌에서는 금칙을 오겠어요. 금칙을. 그랬구나. 왜냐면 7달러, 8달러 이게 뭡니까 지금 없어 보여 이게 페니스탁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쪽팔려서 말을 하지 말라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내심 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20달러로 생각했었는데요. 네. 오. 그래도 더블만 가면 행복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쵸. 이게 15달러는 쉽게 갔고 결국 이번에 21달러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행복하고 뭐 이런 시기인데 저는 포드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포드가 그렇다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포드는 미국에서도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때문에 가는 건데 전기차 수준도 GM보다 아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저 위에 있고 그다음에 GM, 그다음에 포드 정도. 이제 미국 안에서는 그 정도 보셔야 되겠는데 네. 여하튼 전기차 전환에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전기차 이제 F150의 그 라이트닝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20만 대까지 주문을 받고 나서 주문도 안 받은 못 받는 상태죠. 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CEO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CNBC의 한 인터뷰에 진 크레이머를 얘기하면서 서너 개의 투자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말은 이제 농담 했겠죠. Don't bet against Ford란 말을 썼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포드에 맞서면 너희들 메롱될 거다 이런 표현이죠. 네. 그래서 자신감을 그만큼 필요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뭐 전기차 앞으로 좋아진 이런 얘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어찌 보면 단순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포드에 관해서는. 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대충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1,800만 대 시장이 얼추 나와야 되는 게 네. 정상이에요. 그래서 못돼도 연 1,700에서 1,800만 대 시장. 그리고 네. 이제 연율로 계산하는 법인데 그래서 매달 발표하는 것을 그거를 시즈널 이펙트 포함해서 연간 얼마라고 계산하는데 이게 금년 9월, 9월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처음에는 한 900만 대였는데 이제 나중에 수용돼서 1,200만 대 됐는데 여튼 네. 1,200, 1,300 이 정도까지 훅 떨어진 거예요. 아, 연간 환산했을 때. 예, 환산했을 때. 와.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주범은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 중고차거든요. 중고차가 15%, 20% 올랐으니 말이 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렸을 겁니다. 네네.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뭐 안 팔린 차는 할 수 없지만 잘 팔린 차 올렸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그게 자동차 값이 워낙 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차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00, 1,300만까지 줄어들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내년 뭐 언제 정도 되면 물론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미크론도 지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돼야지 모든 이제 칩 부족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물론 회사에서 뭐 해소된다고 그러고 있지만 그 정상화되면 1,800만 대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주식은 다 싸요. GM도 싸고 포드도 다 쌉니다. 아하.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거 말고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는 다 싼 겁니다. 네. 뭐 도요타도 쌀 거고 현대차 다 싸요. 싸. 네.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포드로 다시 금년 9월부터 제가 미주미 할 때도 금치고 해지한 게 그걸 보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뭐. 네, 저도 여기서 공식적으로 나 포드를 포드 투자한다. 네, 포드 얘기해도 돼요 이제는요. 호. 네, 그래서 포드가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보시면 이제 이 회사의 그 지금 투자 의견 자체는 뭐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목표 주가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요. 그 주가가 목표 주가 언저리에 있거나 오히려 네네. 좀 비싼데 전체 의견을 보면 9명은 매수, 3명은 중립, 2명은 매도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하는 사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이게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좋은 회사는 GM이 더 좋은 회사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가격도 비싸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에 지금 8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게 20달러도 넘었었고 뭐 17달러, 18달러 왔다 갔고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은 이 가격도 싸지만 네. 늘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 피셜을 말씀드리면 이거 30달러 간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싸냐 비싸냐면 30달러 싸다 그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걸 작년에는 제가 7달러, 8달러는 더 느꼈겠죠. 네. 더 느꼈겠죠. 그렇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급망 이슈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네네. 안 팔린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제대로 팔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작년에 제가 8달러 말할 때보다는 지금 18달러, 19달러 때가 더 자신감이 있죠. 아. 이거 지금 이거 30달러
가더라도 행복하잖아요. 그쵸, 더블 그럼요. 50% 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혹시 40달러 가보세요? 네. 이거 대박 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보면 많은 분들 테슬라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네. 올해는 테슬라보다 더 올랐습니다 이게. 오. 테슬라보다 더 올랐어요 이게 지나고 보면. 사실상 더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비대하들 얘기하지만 저는 포드 떳떳해요. 없어 보이지만 떳떳하죠 포드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드. 그래서 보시면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회사는 아니고요. 이거는 테슬라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기차에 관해서는. 맞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네, 없죠. 맞아요. 이제 막 배터리 늘리고 하다 보니 자기네 없으니까 뭐 국내에서도 뭐 찾고 파트너십도 찾고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다 끝났잖아요. 그쵸. 그 차이가 있다. 그 영스타의 관점은 이제 5번째 종목은 포드였는데 네. 포드가 좋은 회사다라기보다는 지금 네. 주가가 아직 많이 싸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싼 겁니다. 포텐셜이 더 많이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6번째 종목은요? 6번째 정말 이것도 예고를 해드렸던 주식이죠. 저희도 한번 차례 얘기드렸고 사실 이제 9월 정도에 제가 9월 달부터 제가 연말에 이 주식을 넣을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름도 예쁜 썬런이죠. 아. 런이고 태양광. 그때 3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20달러, 30달러인데 네네. 지금 더블 갔다 왔어요. 어. 이게 50달러, 60달러 갔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적자 회사는 이제 금리 얘기 나면 또 매롱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좀 훅 떨어지는 모습인데 하여튼 더블 갔다 왔어요. 지금 이 주식도 적자 회사인데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빨리 갔다 와 보고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언젠가 금리 이슈가 또 좀 지나고 나면 근데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건 좀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썬런이 됐건 아니면 썬런이 부담스러우시면 ICLN이나 그런 시리즈들 있잖아요. 네네. 태양광 시리즈들을 전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광이 해볼 만하다는 이유는 무작정 따라하시긴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태양광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쓰고 있고 투자를 얼마만큼 되고 앞으로 태양광의 비중이 커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이미 태양광에 통한 패널을 통한 그런 전력 생산의 단가가 이미 화석 연료보다 오래 같거나 따라 떨어지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에 이제 바탕을 두겠고요.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썰런 이제 지붕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텍사스에 눈 뭐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전기 3일 동안 전기 나가고 네네네. 그때 F150도 나는 거 아세요? 네, 맞아요. F150 나서 그걸로 전기를 시동 걸어서 전기 기억나죠? 네네네. 그래갖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패널도 해놨지만 네. 눈이 망쳐 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그래갖고 뭘 샀냐면 이 사람들이 파워뱅크를 산 거죠. 우리 식으로 오면. 그래서 그래서 비상 발전기랑 네네네. 아니 충전해 놓는 것들을 시스템에 집에 갖다 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썬런도 그런 걸 하고 딴 데도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서 하는 것도 딱 맞아요. 거기서 딱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썬런도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이번 2021년 요 시리즈에서는 2020년 시리즈에서는 제가 적자 회사를 몇 개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적자 회사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엄청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장이 좋다는 정도 말씀드리면 네.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거에 속한 ETF를 한번 보시는 게 정답이고 네네. 이거는 제가 보기 이걸 앞으로 뭐 더블을 날 수도 있지만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조금만 하셔야 돼요. 조금만. 이런 것들은 한 여러분들이 1000불 하시면 예를 들어서 50%치 정도. 네네. 그러니까 10% 절대 넘기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조금씩 한번 해보시고 지나고 나면 썰렁 떨어지면 썰렁 뭐 욕하고 그러거든요. 네.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해봤자. 그걸 충분히 고지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 9월에도 고지해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시는 분만 하셔야 돼요. 네네. 그렇지만 전 썬런은 기본적으로 엄청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 썬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아이비들에서 탑픽을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어허.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1년 하나에 썬런의 태양에너지 설치 용량이 30% 이상 늘어났고요. 3분기에도요.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는 매출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되겠고요. 투자 의견 자체는 이게 엄청 또 극과 극이고 많지가 않아요. 5명의 매수, 1명의 매도, 그리고 딱 요게 얘기했고요. 투자 의견 자체 보면 10점 만점 1점. 이럴 수도 있네요. 네. 점수는 굉장히 네, 낮네요. 나쁜 회사죠. 나쁜 회사. 이거 보면 나쁜 회사죠. 그쵸, 그렇지만 그쵸. 이건 솔직히 다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거의 큰 것들은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가 이제 실행되면 좋아지겠으나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보시면 30달러 중후반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60달러 바로 갔다 왔잖아요. 그림 네. 보시면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이게요. 네네. 엄청 빨리 갔다 온 거죠. 그렇지만 이게 변동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주식으로 봐서 오늘 마지막 번인데요. 이게 사실 11번째인데 보너스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요? 있는 거죠. 이게 보너스인 거예요? 이게 보너스 네. 7번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 벅시 해서웨이인데 제가 왜 벅시 해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벅시 해서는 두 가지 섹터가 다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애플이 없을 때는 대부분 금융 섹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애플이 50%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애플 플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코카콜라 하면 70%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대 주주고요. 네. 10% 갖고 있고요. 항상 더 살려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대 주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이런 것들 뭐 수십 년째 갖고 있고 등등등등 나오는데 이 완벽한 제가 보기에 포트폴리오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주를 저희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추천주로 따로 네, 맞아요. 종목으로 드렸지만 금융주 사기 쉽지 않다 하신 분, 맞아요. 마음에 안 들으신 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또 애플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있죠. 애플이 거의 한 종목이 50% 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가가 금리가 올라오면서 금주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가 되겠고요. 특히 벅스에서에는 배당을 안 줍니다. 배당을 주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유도 아주 명확해요. 배당을 주면 우리 주주분들이 그냥 소고기 사 먹고 술 마신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했지만 딱 그겁니다. 네, 그걸 갖고 활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기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차라리. 근데 문제는 올해는요. 주식 투자를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사거나 팔거나 조금만 트리밍만 하고 거의 사거나 팔거나 안 했는데 유일하게 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제일 많이 산 게 자사주를 샀어요. 자사주. 그래서 벅시에서를 작년부터 올해 엄청 샀고 올해 이 가격에도 샀고 전 가격에도 샀고 딱 계속 사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스타디하면 나올 텐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전까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사주를 사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산 대비 비중이라 주가라는 PBR이 1.3배라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네네. 1.3배가 낮으면 그때 자사주 산다는 게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이들이 풀었어요, 그거를. 네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때 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어떻게 언제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1.3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서 부족해서 좀 내려놨고 그래서 나랑 찰리랑 둘이 합의하면 끝난다.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네네. 나랑 찰리 둘이 봐서 싸면 사겠다는데 그게 지금 싼 가격인데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걱정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일단은 워렌 버핏을 다 존경하신단 말이죠. 네. 얼마나 존경하는지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네. 워렌 버핏이나 벅시에서를 쳐보시면 130권 이상이 나왔어요. 와우. 우리는 발간된 책이. 맞아요. 근데 사실 보면 워렌 버핏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수많은 책이 있지만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은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주주 서한이 다입니다. 맞아요. 다들 워렌 버핏 갖고 되고 싶은데 워렌 버핏의 시각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벅시에서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벅시에서의 주식을 한 주 사면 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가 돼요. 하지 말라 해도 어떤 주식을 보고 있나 그런 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한 주는 사시는 게 낫다. 네네. 한 주는 사셔야 된다. 네. 최고의 기업인데다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 맞는 데다가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현재도 지금 이 주식을 열심히 샀는데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돈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회사도 많죠. 네. 1,600억 달러는 거 엄청 있을 겁니다. 1,500억 달러. 1,500억? 네. 이게 갖고 있을 거. 디테일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1,492억인가 그래요. 와우. 네. 1,600억 달러는 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져요. 만에 하나. 내년에 어떤 일이 들어서. 그럼 안 사겠어요, 지금요? 사야죠. 이분들이 더 싸졌는데 사야죠. 많이 사주셔야죠. 그래서 안전판이 있다.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는 저는 벅제스라고 있어요. 오. 이 주식은 뭐 평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한 평가하는 사람. 명밖에 없어요. 한 네. 명. 아니 네. 어디 감히 평가를 네, 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식을 BRK-B거든요. 네네. 아니면 .B라고 치는데요. 많은 분들이 A냐 B냐 하시고 딱 보시면 이렇게 비싼 거 어떻게 사냐는데요. 이게 지금 4만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네네. 와. 4만 달러? 40만 달러? 40만 달러. 40만 달러. 40만 달러죠. 이게 워낙은 BRK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주가가 주식 수입에서 비싸다 보니까 이분이 또 통 크게 그래 너희들도 좀 해줘야지 하면서 한 주를 1,500분의 1을 쪼갠 게 BRK-B예요. 네. 그래서 요거 곱하기 1,500 하면 한 주에 지금 5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네네. 그러면 요게 딱 BRK-A이기 때문에 아하. 뭐 A 사셔도 돼요. 네. 아, If you want to. If you want to는 거. take it easy죠. 사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주주총회 또 궁금하시잖아요. 주주총회 때 B를 갖고 갔거나 A를 데리고 거는 다 가실 수 있어요. 그니까요. 네, 다 주주이면은 똑같습니다. 권리만 적을 뿐이야. 그들보다 15분의 1밖에 없다. 그렇지만 주식은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사상치 효과까지 갔습니다. 오늘 방송 기준으로. 네. 네. 여덟 번째가 우리 또 린스타가 좋아하는 그니까요. 라이브 네이션이죠. 와, 또 이렇게 린스타에. 제 픽을 네, 같이 넣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 좋아했대요. 그러니까요. 네, 했고 제가 저희 미주미에서 한번 콜라보 할 때 얘기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라이브 네이션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2명으로 끝나죠. 2명이요? 네, 네, 두 그룹. BTS와 블랙핑크. 네. 맞아요. BTS랑 블랙핑크로 끝나고요. 그렇죠. 끝장. 네. 라이브 네이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오프라인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죠. 적자죠. 네네. 이것도 적자입니다. 분명히 아시죠? 이거 적자예요. 아 이것도 적자예요. 적자를 알 수밖에 없었죠. 그것 때문에. 왜냐면 할 때 보면 하긴 했냐면 온라인으로 공연을 했어요. 네네. 온라인 공연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외국 거 여기서 온라인 공연 수도 없이 돈 내고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전 이 모든 걸 떠나서 많은 분들 요즘은 큰 이슈가 리오프닝 되면서 하는 거가 펜트업 디맨드잖아요. 네. 그 보복 소비를 하고 내가 눌렸던 소비하는데 저는 펜트업 디맨드 했을 때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 펜트업 디맨드 갖고는 뭔가 부족하죠. 네. 뭔가 하나 더 있어야죠. 뭐죠? Pent-up supply. 그거에 내가 뿅 갔어요. 야, 이거 펜트업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만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녹화할 때 있었잖아요. 네네. 뻗뜩 뜬 게 많은 수많은 여러분들이 TV나 네. 이런 연예 프로나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공연하는 사람들, 연주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공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자리가 없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유재석 씨가 그 놀면 뭐하니에서 연말에 뭐 할 때마다 사람들 구름같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엄청 사람들은 몰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공연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것들은 자동차를 아무리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그 칩을 엄청 사고 싶어도 비싸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기만 하면 공연할 사람도 몰려 있고 할 사람도 몰려 있어요. 맞아요. 이거 진짜 최고의 주식인 것 같아요. 최고의. 그거 정말 이 경기가 풀렸을 때 최고는 저는 당연히 그 라이브. 오. 근데 단점은 적자를 사는 거죠.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내년에도 팬데믹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게 여전히 재미없죠.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언젠가 좋아진다 그러면 전 이거만큼 올라갈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 진심. 오. 그래서 그 라이브 네이션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평가는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해놓은 건데 10점 만점에 7점이에요. 중립 의견을 갖고 있는데 중립 의견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저는 이 라이브 네이션 이런 것이 정말 경기가 리오프닝 제대로 되면 물론 점잖게는 디즈니 이런 거죠. 그렇죠. 점잖게 디즈니지만 조금 이런 걸 좀 고민 보는 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분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승철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승철 씨 이런 친구들이 보면 공연이 3, 4년 다 밀려 있을 겁니다. 지금 보통 때 보면. 그래 그거 잘 모르지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그 이승철 씨 정도 되면 그 패밀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승철 뭐 이승환 이런 배우 그 가수들을 보면 거기에 먹고 사는 배우들이 그 스텝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엄청 예전 배우 그 가수가 있는데 그 키 크고 얼굴 길어갖고 뭐 이문세. 네. 그쪽에 그 공연을 해요. 왜 웃어요? 아니 내가 이문세 바로 얘기했다가 왜 웃어요? 아니 그 자기도 본인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나이 때문에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문세를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아니 본인 자기 얼굴 길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팀을 해요. 아하.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아. 앞으로 4년 5년치 다 일정이 있다 그랬거든요. 와. 근데 그 이문세 씨 공연이 라이브 네이션 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시장이 엄청 다시 회복되면 네.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밀려 있는데. 이번에 나훈아 씨가 해운대에서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요. 네, 뭐 4만 명 뭐 그래요? 엄청나게 했다고 공연 몇 자리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거 느낌 오지 않아요? 느낌 왔어요. 왔어요. 딱 왔어요. 주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네. 주가는 모르겠는데 느낌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 다만 적자에 사는 것도 이해하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되겠고요. 다음 ETF 빠르게 네. 세 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ETF 첫 번째는 메디컬 디바이스 ETF입니다. 의료기기, 네. 의료기기 시장이에요. 일단 헬스케어 쪽에 들어가 있는 건데
헬스케어가 지금 내년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헬스케어가 올해 큰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안 오른 섹터가 헬스케어, 또 유틸리티도 안 올랐는데 이렇게 안정적이면서도 좀 방어적인 섹터가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는 또 몇 가지 중분류가 있어요. 헬스케어는 병원도 있겠고요. 네. 제약도 있겠고요. 의료기기가 있어요. 네네. 또 약국 체인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의료보험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봤을 때 꾸준히 오랫동안 가장 볼 수 있는 것은 의료기기죠. 아하. 특히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선진국이라는 것들도 우리나라 같이 의료 체제가 잘 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료 체제 붕괴 때문에 의료 체제를 새롭게 복구하고 개선하려는 용도가 많이 있겠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들 많이 여행 가지만 인도의 병원 체제야 뭐 그렇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네, 많이 해야 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들어가는 것은 의료기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 의료기기는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거의 7, 8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소위 IBB라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IBB가 바이오테크,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인데 좋죠. 그것도 좋은데 등락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해가 다 되는 것들이죠. 원격이나 뭐 수술용 로봇이건 자가키트건 실험 설비건 네네. 다 아는 거. 이건 많이 알 거예요. 학교 때 이런 거 보셨으면 네네. 이건 많이들 아는 것들이잖아요. 서머피셔도 들어가 있고 에볼랩 들어가 있죠. 메드트로닉,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수술하는 그러네요. 거요.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는 심장 혈관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인공 혈관. 네네. 보스턴 사이언티픽도 대표적인 거고. 네네네. 덱스컴은 저거거든요. 당뇨병 네, 그 팟. 네, 그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요. 네. 주가는 ETF는 IHI입니다. IHI. IHI.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늘 말씀드린 거가 되겠고요. 열 번째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열 번째는 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 ESGU입니다. 오, 네네. 저는 이거는 사실 S&P업이랑 거의 똑같고 올해는 좀 졌어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S&P 500 대신에 ESG를 하시려면 어떤 분이냐면 약간 세상의 변화, 좋은 세상으로의 깨끗한 세상, 네네. 그리고 남녀 평등, 그리고 인종간 갈등 해소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ESGU가 괜찮다고 해서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그 ESG 항목에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담배가 여기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 중에 그리고 화석연료가 상당히 심한 것들이 좀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거가 대량 살상 무기 아, 네네. 이런 것들이 빠집니다 여기요.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진짜 못된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진에 남자만 있다거나 경영진에 화이트만 있다거나 네, 네.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았다가 정신 차리게 된 기업이 소위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이 이렇게 결국 회사를 쪼개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ESG에 타깃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 모델이 거의 99%의 말은 백인이었어요. 맞아요. 그 이슈가 엄청 됐어요. 그래갖고 하도 그래갖고 흑인 모델도 많이 들어섰고 그래서 보면 연말에 보면 그 했었잖아요. 그 란제리 쇼. 네, 맞아요. 그래갖고 많이들 봤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진에 거의 다 백인 남성이었어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타깃이 됐었어요. 그래가 그걸 이제 비판받고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여성도 넣고 그 칼라드도 넣고 해갖고 유색 인종도 넣어갖고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한번 걸리면 빠지는 거예요. 여기. 아, 그렇게 되는 네, 거. 그래서 많이들 이슈가 됐었어요.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가장 큰 이슈는 ESG에서도 거버넌스랑 소셜 항목에 마이너스가 났던 거예요. 네, 그래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략돼서 그렇게 되면 빠지거나 비중 확 주는 거죠. 네. 좋네요.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거의 S&P 500 그러는 것 중에 한 300개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머지 150개, 200개는 여기 못 들어가거나 들어가더라도 비중이 자기네 캡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ESGU의 무브먼트는 S&P 500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올해는 좀 졌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에너지 비중이 조금 있지만 적어요. 네. 근데 올해는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졌어요. 그래서 진 이유는 그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배당 ETF를 한번 넣었어요. 이것도 역시 지수랑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배당 관련된 건데 배당 관련된 그 배당의 소위 어프리시에이션 하는 거, 배당을 올리는 거, 네. 디비던드 뭐 그로우라고 할 수도 있고, 디비던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ETF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가
디비던드 에리스토크렛. 그래서 배당 귀족주죠. 25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것들. 배당 킹은 있지만 배당 킹은 ETF가 없어요. 50년 이상 늘리는 것도 있지만 없고 25년 네. 있고요. 10년 이상 늘린 게 그 VIG고요. 네. 그다음에 5년 이상 늘린 것이 디비던드 그로우 해갖고 DGRO입니다. 디그로. 네, 디그로예요. 세 가지가 있어 대표적인 것들. 배당 올리는 거, 배당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배당 수익이 높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배당 올리니까 꾸준하게 좋은 회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VIG를 세 개 중에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5년 이상 들어간 게 디비던드 에리스토크렛 좋죠. 좋지만 약간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올드해 보여요. 네. 약간 올드해요 느낌이. 맞아요. 네, P&G 좋죠. 존슨앤존슨 좋고 뭐 그렇지만 약간 제 느낌에 약간 올드해요. 그쵸. 그럼 올드한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배당을 많이 받는 걸 저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아직 일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뭔가 이제 10년 이상 되면 그러니까 25년 된 게 60 몇 개면 10년 이상 된 거는 뭐 100 몇 개 되겠고 그렇죠, 네. 5년 이상 된 거는 뭐 200개, 300개 되겠죠. 그래서 네네. 숫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판은 더 작을수록 5년짜리 짧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차이는 13년 연속으로 배당 인상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는 것이 VIG고 5년이 그러니까 9년째 인상한 애플이 들어간 거가 D그로우입니다. 애플. 네, DGRO예요. 그래서 애플을 많이 갖고 계신 분, 그럼 이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지?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게 그 VIG가 괜찮고요. 안에 애플 뭐 없다. 근데 배당 이런 거 괜찮다. 두 개 다 사상 최고가 추세입니다. 두 개 다 네네. 똑같아요. 하지만 VIG가 뭐 주가 더 수익이 높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저는 이제 VIG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목 들어간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 P&G도 들어가 있고요. 비자, 컴캐스트, 에벌랩. 네. 말씀드렸던 에벌렛이 에브비랑 같이 분리된 거예요. 네네. 엑센추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VIG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VIG랑 ESGU는 거의 S&P 500을 이길 수는 없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총 11개 종목이었습니다. 영스타가 원래는 10개 종목을 픽해 주시는데 우리 머리들 예뻐서 네네. 맞죠? 머리들 예뻐서 한 개 보너스를 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연말에 언제나 영스타가 선정하고 있는 내년도 유망주 리스트 우리가 3탄이라는 롱 시리즈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11가지 종목들 내년도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스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워리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